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혹시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혹은 하루하루의 무게가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독으로 바뀌어가는 순간 그 두려움이 조용히 마음속을 잠식해 들어오진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 한 시대를 견디고 한 가족을 일으켜 세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걸 이뤘는데도 왜 70대의 문턱 앞에 선 지금 두려움과 불안, 허무함이 먼저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방송은 그런 마음을 안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상팔자라는 말이 단지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삶이라는 걸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 그저 병원이나 안 가면 다행이지 하고 체념하신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인생의 후반전,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덜 외롭고 덜 아프고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6가지 삶의 비밀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짧은 사연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영숙 어르신은 올해로 73입니다. 한평생 살림만 해온 분이고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딸을 키워냈고 손주도 5명입니다. 가족들에겐 늘 밝은 모습만 보여주셨지만 속으로는 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란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무심코 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서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 딸은 별 뜻 없이 물었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참고 누르던 감정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어르신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만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했죠. 그 뒤로 어르신은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씩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는 일, 근처 경로당에서 배우는 스마트폰 교실에 나가는 일, 주말마다 같은 동네 사는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일. 그 모든 것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고 겁도 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 끝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라도 놓지 않으려고 하니 몸이 안 아파도 마음이 덜 아프더라고요. 이 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상팔자 삶의 비밀에 가장 가까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 6가지 중 첫 번째 비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며 본격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작은 주도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도권이라 하면 거창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어떤 옷을 입을지, 오늘은 누구에게 먼저 전화할지, 이런 아주 사소한 일들의 결정이 바로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확신을 만들어줍니다. 박영숙 어르신이 햇살을 맞으며 창문을 여는 그 순간, 바로 그 행위가 그분 삶의 리듬을 스스로 만든다는 상징이었던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철학자의 일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은 어디에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다루는 능력은 나이가 많든 적든 어느 누구에게나 남아 있다고요. 노년에 접어들수록 몸의 힘은 줄어들지만
결정하는 힘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건 외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포기했을 때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어떤 신문을 읽을지, TV 리모컨을 누가 잡고 있는지, 심지어 밥을 혼자 먹을지, 같이 먹을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주도권입니다. 반대로 이런 일상이 누군가에게 맡겨지면 마음은 점점 수동적으로 변하고 생각은 흐려지며 표정에서 생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주도권을 지키는 것은 몸의 건강만큼이나 정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런 주도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감각이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고 노년의 우울감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자기 결정으로 움직이는 순간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혹시 남들이 챙겨주는 삶에 너무 익숙해진 건 아닌가요? 물론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놓지 않아야 내 삶의 중심을 내 손에 쥐고 살 수 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처럼 작은 선택 하나라도 내가 한다는 자각은 그날 하루의 생기를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도 스스로 정한 시간에 산책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스스로 골라 읽어보세요. 그리고 식사 시간, 반찬 하나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비밀, 노년기의 관계 정리와 확장이 어떻게 상팔자의 삶을 만들어주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다시 확장하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오랜 인연들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견디며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 관계의 지형이 크게 바뀝니다. 가까웠던 친구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가족은 점점 멀어지며 예전처럼 전화 한 통, 차 한 잔 나누던 사람도 자연스레 줄어들죠. 그럴수록 사람은 고립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고 생각은 안으로만 맴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야말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인생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조용히 놓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야 하는 속상한 인연도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내가 웃을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몇 해 전 한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할머니 두 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마을에서 홀로 지내던 두 분은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자주 마주치다 조용히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 뒤로 서로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만 묻는 사이였지만 점점 같이 장을 보고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병원에도 함께 다니며 같이 늙어가는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보다 이 친구가 내 마음을 더 먼저 알아줘요. 이 말 한마디에 70대 상팔자의 진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란 피부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 내 삶의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가장 자주 연락하시나요?
그 관계가 지금의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하나요? 아니면 괜한 상처만 남기나요? 이 시기에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 함께 있어 편한 사람, 내 마음이 안전해지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따뜻한 말을 원하고 더 깊은 유대가 필요해집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괜찮습니다. 지역 주민센터, 경로당, 도서관 모임, 배움의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비밀, 건강보다 더 중요한 몸의 리듬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건강보다 먼저 챙겨야 할 몸의 리듬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지키는 것과 몸을 돌보는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실은 조금 다릅니다. 건강은 병원 수치로 측정되지만 몸의 리듬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패턴, 햇살을 받는 시간, 잠드는 습관까지 이 리듬이 깨지면 건강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던 날,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입맛도 사라졌던 기억 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는 점점 예민해지고 회복 탄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리듬이 무너지면 곧장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상팔자로 살아가는 분들은 하루 일과를 단순하지만 정갈하게 유지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하고,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하고, 낮잠은 짧게, 밤잠은 규칙적으로 지킵니다. 전라도 담양에 사는 김명자 어르신의 사례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분은 76의 나이지만 여전히 하루를 새벽 5시에 시작하십니다.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집 앞 텃밭에 물을 주고 직접 만든 된장으로 간단한 국을 끓이며 하루를 여십니다. 이 루틴을 15년 넘게 지켜오신 덕분에 병원에도 잘 가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돼 있다고 늘 말씀하시죠. 몸이 안 아프다는 건 그 자체로 복이고 그 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이 말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몸의 리듬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보다 감각이 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영양제 하나, 음식 하나, 무엇이 좋다 나쁘다,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스스로 느끼는 힘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때 속이 편한지, 언제 움직이면 무릎이 덜 아픈지, 어떤 시간대에 마음이 가라앉는지를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끼는 시작입니다. 의학적 치료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활 속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자 치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만의 리듬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스마트폰 뉴스에 밀려 아침 햇살을 놓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엔 창문을 열고 햇볕을 얼굴에 닿게 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몸 전체의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신호가 되어줄 겁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비밀, 노후의 진짜 행복을 결정짓는 경제적 평온함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현실적인 조건, 경제적 평온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바로 상팔자 노년의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는 젊을 때 다 해놓는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와 습관들이 노후의 경제를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노년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무리 없는 지출을 설계하고 불안감을 줄이는 것, 그게 진짜 준비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종섭 어르신은 퇴직 후 몇 년간 일거리를 계속 알아보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하셨죠. 그러다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서 시니어 재무설계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배운 건 비교하지 않는 소비였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에 진짜 필요한 지출만 남기고 소비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다시 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감정적 소비가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로울수록 지출이 늘어납니다. 텅 빈 냉장고를 채우기보다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출 실수도 이런 경우입니다. 필요 없지만 마음이 허해서 사게 되는 것들. 종섭 어르신은 그 후로 일상 지출을 노트에 기록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나를 위한 지출인가? 그렇게 조금씩 지출의 습관이 바뀌자 마음도 한결 편해졌고 예상보다 더 오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경제적 평온함이란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를 다루는 힘도 주도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지출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게 노후의 평온함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이 지출하고 계신가요? 그 지출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잠깐의 위로일 뿐인가요? 작은 통장 하나, 지출을 쓰는 노트 한 권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비밀, 상팔자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공통된 삶의 태도, 배움과 호기심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5번째 비밀은 바로 배움과 호기심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삶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뭘 또 새로 배워?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말들 속엔 사실 배움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자존감의 작은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이란 것은 단지 책상 앞에 앉아 글자를 익히는 일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위에 작은 호기심 하나를 살짝 얻는 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김종남 어르신은 올해 79입니다. 그분은 80을 앞두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작은 글씨도 안 보이고 손가락이 화면을 자꾸 잘못 눌러 화가 나기도 하셨지만 하루하루 연습하며
이제는 자신만의 사진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아직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맙고 즐거워요. 그분의 이 한마디는 우리 모두가 노년에 꼭 간직해야 할 태도 아닐까요? 호기심을 잃는 순간 삶은 정체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기 시작하죠. 하지만 매일 세상에 눈을 뜨고 오늘은 뭐가 새로 나왔을까? 이건 어떻게 쓰는 걸까?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생기가 있고 눈이 반짝이고 무언가를 향해 계속 손을 뻗는 그 모습에서 삶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지혜는 호기심을 품고 사는 자에게만 찾아온다.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다치고 세상에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열립니다. 배움은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강좌, 주민센터의 문화 프로그램, 심지어 유튜브 영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가장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한 번쯤 배워보고 싶었지만 바쁘거나 용기가 나지 않아 미뤄뒀던 일은 없으신가요? 오늘 저녁 그걸 검색창에 한 번만 쳐보세요. 생각보다 쉬운 입문 영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6번째 비밀, 상팔자 인생의 완성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비밀은 바로 자기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를 이야기할 때 후회라는 단어를 가장 자주 떠올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은 밤이 되면 더 짙어지고 혼자 있는 순간마다 머리를 들이밉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들이 틀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선택이 지금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상팔자 인생은 이걸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인생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도 최선을 다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스스로 알아주는 것이죠.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았을 때 당신은 여전히 그것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대하는 지금의 시선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팔자 인생이란 남이 보기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내 자신이면 좋겠어. 이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노년기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 자신에게조차 인정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이 그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 삶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주도권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 네 번째는 경제적 평온함을 만드는 습관. 다섯 번째는 배움과 호기심을 놓지 않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내 인생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남기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방송은 충분했습니다. 혹시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쪽을 따뜻하게 데워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을 걷는 노후 상담사였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